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까? 내일도 이 창문을 볼 수 있을까? 폐암 3기, 생존율 30%. 의사는 말했습니다. 3년, 길면 5년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제 가족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봄, 저는 김민수 60세, 35년간 한 회사를 다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이 부분 보이시죠?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3기입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3년에서 5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가?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문을 열자 아내가 밝게 말했습니다. 여보, 늦었네? 배고프지? 저녁 차렸어.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진단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폐암이래. 3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우리 집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흐느낌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 후 2주,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아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이라도 마셔. 응? 문 좀 열어줘.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권고 사직. 35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건강도 직장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딸이 걱정스럽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안 드셔. 이러다 정말.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가 포기한 것 같아. 엄마,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며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느니 차라리. 다음 날 새벽,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 돌아봤고 약병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왜 이래? 새벽에. 딸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아빠 뭐 하려던 거야? 딸이 바닥에 떨어진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설마.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딸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냥이 아니잖아. 아빠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나 다 알아.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
아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한테 짐이 돼서. 딸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똑바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죽을 거야? 아니면 같이 살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포기하고 죽으면 나도 못 살아. 엄마도 못 살아. 지우는 어떻게 하고. 그래도 아빠는 뭐? 아빠는 우리한테 짐이 아니야. 아빠는 우리 가족이야. 딸이 저를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빠. 우리랑 같이 싸워줘. 응? 아빠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싸우는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말이 맞아. 우리 같이 싸우자. 응? 아내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당신이 우리 지켜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당신 지켜줄 차례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가족이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달 만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치료실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여기 있어.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꼴로 아내가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야. 매일 아침 딸은 건강 주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케일이랑 사과 넣었어. 항암에 좋대. 꼭 다 마셔야 해.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이 좀.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으면 약이 아니지. 자, 입 벌려. 손주 지우는 매주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방벽에는 할아버지 힘내세요. 슈퍼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최고. 그 같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병균들이랑 싸우는 거 그렸어. 여기 봐, 할아버지가 이기는 거야. 저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 지후야. 할아버지가 꼭 이길게. 그리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였습니다. 여보, 왜 나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걷게 둘 것 같아? 우리 같이 걷는 거야. 일주일 후 딸도 합류했습니다. 나도 같이 걸을래. 아빠 혼자 걷게 둘 순 없지. 처음에는 100m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500m, 두 달 후에는 1km, 그리고 3개월 후에는 2k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놀랍습니다.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옆에 앉은 아내와 딸이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하셨나요? 저는 가족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암 환자의 걷기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60세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제 걷기 일기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제 기록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 투병 중이에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같이 걸을게요. 공원에서 영상을 찍을 때면 뒤에서 가족들이 응원했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파이팅!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더 밝게 웃어. 지우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제가 혼자 걸어온 이 길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축하드립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봄, 암 선고를 받은 지 정확히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딸, 완치래.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딸이 울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았잖아. 같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계속 나랑 놀 수 있어?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같이 놀아줄게. 약속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은 1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완치 판정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네요.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걸으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기적이 아닙니다. 옆에 걷고 있는 아내, 딸, 손주를 차례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옆에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기하려 할 때 같이 살자고 말해준 딸,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걸어준 아내, 그리고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준 손주, 해질녘, 가족과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함께라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포기하지 마세요.